재판장님, 장 변호사 찬스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끝났다. 시작이 되나? 끝났죠. 멋있다. 또 받아주세요. 피고가 원고한테 오줌 싸게다라는 방송을 하기 전에 예. 원고는 방송에 나가서 내가 옷방에서 술을 먹고 오줌을 싼 적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방송에서 말하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않았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옷방에다 오줌을 싼 적이 있어요. 소변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보십시오. 자, 그때는 피고가 예. 원고한테 술 먹고 스탠드에다 오줌 쌌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원고가 그렇게 혼자 그렇게 말한 얘기를 거죠. 했습니다. 혼자서. 혼자서 예.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공개적으로. 예. 그렇죠? 예. 오줌 싸게 이미지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오줌 싸게 이미지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고래 박수 많이 쳐주십시오. 물개 박수죠? 고래 박수가 아니라. 오늘 제가 정당혁명을 위한 무한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임승철 우리 바른미래당의 시흥 지역위원장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또 아주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힘을 보태고 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또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제목이 정당혁명을 위한 무한도전.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 되겠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오늘 제 소개가 이렇게 지금 나갈 겁니다. 여기 나가나요? 네, 이렇게 나갈 텐데 사회생활은 이제 그 아시아나 항공에서 시작을 했고요. 회사를 다니다가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서 그만두고 준비를 해서 다행히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그다음에 디도스 특검에서도 수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등등등 하다가 국민의당이 처음 생길 때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총선에 출마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국민의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직에 출마해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짧지만 굵게 정치 생활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했고 또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정치가 무엇인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아마 이제 그 MBC의 무한도전에서 죄와 길이라는 무한도전 레전드에 꼽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시리즈인데 거기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보셨죠? 네. 그리고 이게 잘 안 알려졌는데요. KBS 1대백에서 우승을 해서 우승상금 5천만 원을 거머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이제 법은 밥이다라는 책인데요. 2010년도에 예스24에서 법률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그런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8년이 지나도록 아직 후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치고요. 첫 번째,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글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 한 짐 베어다가 쇠죽 쑤어준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이게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인데요. 저는 굉장히
지금의 우리 정치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이 글을 띄워봤습니다. 정치판에도 이런 말과 토론이 무성합니다. 말과 토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과 토론만 해서는 안 되는 게 또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나와 내 이웃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을 저는 정치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바꾸기 위해서는 말과 토론만 해서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이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아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사셨던 그 시절에도 이렇게 토론과 말로 나를 지새우다가 행동과 실천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도산 선생님도 이렇게 이런 말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리 정치판에는 제가 보기에 실천과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정치를 한 이유도 뭔가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또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실천과 행동이 필요한데 제가 어떤 실천과 행동을 해왔는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은 나와 내 이웃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정치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드는 정치, 그것을 이제 생활정치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치가 바뀌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정치가 문제다, 정치가 삼류다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바꿔보고 또 국회의원도 바꿔보고 지방자치단체 장도 바꿔보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바뀌던가요? 정치가 바뀌지 않죠. 지금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지만 상당 부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과연 바뀌고 있나? 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남북관계를 제외하고는 사회의 경제든 사회든 각종 영역에서 이전 정권에서 했던 그런 구태들이 반복되는,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세습, 고용 세습 문제가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그 이외에도 부동산 폭등 정책을 쓰는 것을 비롯해서 굉장히 정치 부문에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가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정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주도 세력이 교체되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그 정치 주도 세력을 만드는 것은 바로 정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에서 집권을 해서 그 정당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정권의 정부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정당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정당이 바뀌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당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제도는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가? 먼저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 8조 3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법률이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당 민주제를 선언한 조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당의 국고 보조금이 연간 수백억씩 지원이 되고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법이 정당을 보호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렇게 수렴된 의사로 국정을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결국 정당의 매개의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이 우리 정치의 요체다, 이렇게 저는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 민주화는 많이 외치지만 정당 민주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치의 민주화 또는 정치의 발전과 그런 개혁은 정당의 발전과 개혁과 딱 맞물려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모르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정치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정당 사이드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의 민주화는 정당의 민주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명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8조가 이제 우리 헌법 8조가 정당 조항인데 2항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5개 광역 시도에 조직을 갖춰야 되고, 각 그 시도 조직 중 조직의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우리 정당법상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정당들은 전국에 지역위원회 또는 당협위원회를 두고 있죠. 근데 그 조직은 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고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라고 헌법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거대 양당, 또 제가 소속된 바른미래당, 이런 정당들을, 주요 정당들의 그 지역위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지역위원회, 당협위원회가 이렇게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국가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지역위원회를 다 두고 있지만 그 지역위원회는 상시 가동되는 지역위원회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선거철에, 선거에 맞춰서 가동되는 그런 지역위원회, 당협위원회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대부분의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당은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라고 헌법이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조직이 과연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 목적이야 다 민주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직과 활동이 실제로 민주적이냐. 지금 자유한국당의 예만 보더라도요, 남의 당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입니다. 그건 뭐 다른 당도 문제가 생기면 비대위 체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대위원장은 보통 당 밖에서 이렇게 모셔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밖에서 영입이 돼서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정당의 대표입니다. 당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은 정당의 대표인데요. 그 조직의 대표는 누가 뽑아야 민주적인 것입니까? 당연히 당원이 뽑아야, 당원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민주적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을 또는 국회의원을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국가 밖에서 또는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이 후임을 이렇게 임명을 한다든지 지명을 한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위헌이죠.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국민이 뽑도록 또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닙니다. 다른 당들도 문제가 생기면 당의 대표를 그 당 지도부 몇 명이 논의를 해서 뭐 당 안이든 당 밖이든 모셔와서 세웁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당원의 의사는 어디 갔습니까? 이것이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일까요? 이게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정당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이 이렇게 정당 민주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 정치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각 당의 당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당헌 3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근데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당원 이외에도 일반 국민의 지지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단서, 제한 규정이 되겠고 원칙은 당원 중심 운영을 한다. 정의당 당원 1조에는 정의당 당원은 아예 1조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 아마 우리 헌법에 가장 적합한 표현을 쓰고 있는 당인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찾아봤는데요. 당원에 당원 중심의 운영을 한다.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다.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떨까요? 바른미래당도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최고위원을 했던 국민의당에는 국민의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2조였던 것 같은데요. 분명히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당원이 주인이다라는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저도 미처 몰랐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왜 문제가 되느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서 바른미래당이 됐는데 국민의당에 있었던 당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 주권주의 부분이 삭제가 됐는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참 제가 부끄러운데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아주 본격적인 토론 과정 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당원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저도 모른 채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게 이제 부끄럽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정당의 민낯이다. 이게 어느 당만의 문제인 건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의 당들이 주요한 당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정당이 우리 헌법 규정에 맞게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원 민주주의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부분을 제 생각과 더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원 중심이 되려면 지역위원회 중심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 당원들이 그 중앙당에 이렇게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서 그 지역위원회 단위로 그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형성하는 그런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물론 지금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는 사이버 지역위원회 또는 사이버 정당 사무실 이런 것들 운영을 통해서 지역적인 한계 없이 제한 없이 당원 의사 수렴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또
당원들이 서로 얼굴 보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역위원회가 지금은 선거 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거 조직인 지역위원회를 상시 조직으로, 상설뿐만 아니라 상시 운영되는 조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죠. 지금 우리 정당법에서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고 또 지역위원회 예산도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악법 중에 악법인 오세훈법의 결과인데요.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법이죠.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두지 못하게 하면서 지역위원회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전국의 모든 지역위원회에 전국의 254개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을 두어서 또 지역 조직을 이렇게 관할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그 지역위원회 예산도 없고 장소도 없기 때문에 지역위원회 활성화가 상당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있고 또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내 지역위원장들은 국회의원, 지역구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그분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운영함으로써 그 정당법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외 지역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소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어떤 제 경험을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중앙당의 국민의당 시절 그리고 바른미래당에도 아파트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추구하는 생활정치와 관련해서 그 아파트 문제를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기성정당들에서 아파트 문제를 취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유일하게 아파트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 특별위원회는 중앙당 조직이기도 하지만 전국의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5%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모든 지역위원회 이 공동주택 또 아파트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조직으로도 굉장히 저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아파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들, 부녀회장들 이런 분들을 접촉을 하고 우리 바른미래당의 아파트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 아파트 접근권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파트 특별위원회를 지역위원회에 설치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변호사라는 점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위원회의 아파트 특별위원회의 아파트 법률문제연구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법률 문제, 아파트 특별위원회의 이슈 중에서 법률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따로 떼서 저랑 같이 일하는 이제 변호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하는, 상담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제 지역위원회에서 역시 이제 제 직업을 활용해서 매주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100회를 맡고 있는데요.
매주 3시간 정도를 제가 시간을 떼서 하루에 6팀을 미리 예약을 받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에 이제 100회니까 이제 근 2년, 그죠? 2년이 만 2년, 3년째를 맡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동작 작은 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교양 아카데미 뭐 그런 공짜 강의가 많이 있죠, 요새는.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 활동을 오래 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방송을 통해서 만났던 그 유명인들이죠, 말하자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지역의 지역 주민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교양 아카데미인데요. 교양 아카데미를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4기가 운영이 됐고, 그것이 저한테는 한 기수 끝날 때마다 그 기수가 작은 조직처럼 이렇게 돼서 30-40명이 하나의 단위로 조직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동작 작은 대학 안에는 이렇게 이제 교양 아카데미가 있지만 이것이 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양 아카데미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창업 아카데미를 구상을 해서 올 1월에 1기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5주짜리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런 걸 하면서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이 홍보입니다. 굉장히 컨텐츠는 좋은데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이제 제한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40명 단위로 묶어서 작게 운영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대학을 마치면 정당 이름을 걸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 또는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동작바라라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역 조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산악회를 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렇게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산악회 굉장히 뭐 전통적인 그런 지역 조직 구축 방식이긴 한데 너무나 많죠, 지역에. 근데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정작 전국의 산천들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리 지역은 잘 모르더라라는 그런 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주목해서 저는 우리도 이제 산악회 비슷한 걸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산악회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의 산들 그리고 우리 지역을 공부하는 그런 도보 걷기 모임 이제 그런 성격의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제 지역구인 동작구를 넣어서 동작봐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걷다, 동작을 보다, 동작을 배우다라는 걸 모토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지역은 동작은 이제 현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원 둘레길 또는 뭐 이번 달에는 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우리 전직 대통령들의 묘자리의 그 풍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의 전문가들 이번 달에는 이제 풍수 전문가가 그래서 오셨고 한의사분들을 모셔서 산을 다니면서 산에 있는 야생초나 약초들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전문가들을 모셔서 또 우리 지역의 역사나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숨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걷는 그런 이제 도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역위원회 당 이름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아직은 좀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치 중립적인 활동을 할 때 당 이름을 넣는 것은 오히려 참여자를 제한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지역위원회의 주요 간부가 이 동작바다의 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 올해에 그 동작구에, 서울시에 마을 공동체 사업의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당원의 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바른미래당이 되기 전에 국민의당 때는 매월 1회에 신입 당원들을 모시고, 신입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원들을 모시고, 우리 당의 정감, 강령이 뭔지, 또는 당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는 우리 당의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모임을 한번 해봤더니 한 3, 40명이 오셨는데, 자기가 정당 생활을 20년, 30년을 해봤지만 그 중앙당의 조직이 어떻게 됐고, 또 당의 당원, 강령,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 해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당원 비율이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그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그리고 당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정신, 이념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위원회 당원만이라도 우리 당의 강령이 뭔지 한번 쭉 읽어드리고, 당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다 이해 못 하시죠. 그러나 그래도 한번 들은 것과 아예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앙당의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신입 당원들이 특히 입당을 어렵게 했는데, 열심히 고민을 해서 했는데, 당에서 뭐 축하 전화 하나 없고, 또는 우리 작은 교회를 가더라도 신입 교인이 오면 뭐 교리 교육을 합니다. 환영회도 하고. 근데 이제 당원 가입을 했는데 당에서 내가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또는 내가 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알 방법도 없고, 이런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당원의 날 행사를 통해서 그런 수요들을 좀 충족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소비자 전문 변호사 활동을 했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위원회는 소비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특별위원회에서 소비자 이슈들, 우리 주변에서 작은 권리지만 소중한 그런 권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찾아서 해결해보자라는 취지로 소비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 저희가 프로젝트가 도미노 피자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메인 화면에 그 도미노 피자를 사면 50%를 할인해 준다라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광고를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50% 할인이 아니라 50%는 자기 포인트를 내고 50%는 현금을 내는, 그렇게 이제 구입하는 건데 50% 할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화가 났다,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미노 피자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한 지 일주일도 안 걸려서 도미노 피자의 사과문을 받아내는 그런 성과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노 피자 본사의 대표이사가 와서 사과하고, 이렇게 사과문 게재하고, 또 그때 구입했던 사람들한테 실제로 50% 쿠폰을 전부 지급하고, 또 반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회단체에다가 300만 원을 기부하겠다, 뭐 이런 식의 합의가 됐었던 아주 재밌었던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거 도미노 피자 프로젝트를 하려고 이제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도미노 피자를 먹으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돈으로 사 먹었습니다. 우리 돈. 절대 협찬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홈쇼핑이 반품권, 소비자의 반품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는데 뜯어봤다고 반품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뜯어봤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할 수는 없도록 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하는 홈쇼핑 부당 반품 프로젝트가 두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도 홈쇼핑들이 우리 지역위원회로 시정하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와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활동을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일을 더 벌리지는 못하고 지금 벌려놓은 일들을 좀 내실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제가 실제로 해왔던 지역위원회 중심 정당을 표방하고 실제로 어떤 일들을 지역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실험을 해본 것들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용감하게 실행하는 그런 일들이 각 지역위원회마다 다 조금이라도 하나씩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저는 거대 양당의 정당과 우리 당이 확실한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당원들에게 이것이 참여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당원들의 경험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작은 경험들,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위원회 중심 정당뿐만 아니고 정당혁명에서 저는 또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정당의 의사결정을 당원들한테 맡기는 그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정당 개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사결정에서 당원의 의사를 묻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의 대표를 뽑을 때 또는 당의 최고위원을 뽑을 때는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외에 또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후보 결정입니다. 정당의 공직선거에 나갈 후보를 결정하는 그 공천권인데요. 그 공천권이 지금까지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향식 공천이 성행을 했죠. 그게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불가피하다, 그래서 전략공천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예외에 한정돼야 된다. 원칙은 상향식 정당 공천, 이것이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면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현실을 너무 몰라서 정치 신입생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동작을 지역에 구의원 지역구 한 곳이 후보가 경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경합이 있는 곳을 지정을 한 게 아니라 후보 경합이 있으면 저는 원칙적으로 경선을 하겠다라는, 근데 경선 방식은 토론식 방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지역위원회 2년 전부터 계속 주지를 시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경합을 하는 지역이 생겼고요. 그 후보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실제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 대학이 중앙대하고 숭실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교수님들을 한 분씩 초빙하고 또 이제 유명한 정치평론가 한 분을 초빙해서 세 분의 패널로 패널들을 구성을 하고 그 패널들 앞에서 그 후보들이 앉아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그 공간을
만들고요. 그 공간 앞에 당원들이 와서 그 장면을 실제로 보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장소를 구성을 했습니다. 토론은 2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그 토론 결과 패널들이 3분이 후보들을 채점을 했습니다. 그 채점 결과를 50%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15시간 동안 당원들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투표를 한 그 당원들의 투표 결과를 50% 이렇게 이제 각각 반영을 해서 후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제 과정이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룰 미팅을 그 전에 했습니다. 이게 룰 미팅이라는 게 이제 우리 주요한 뭐 대선 후보나 정당 대표 뽑을 때 굉장히 룰 가지고 많이 싸우죠. 근데 그 구의원을 뽑는 경선에서 룰 미팅을 지역위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토론을 후보자들을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합의문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9개 항의 합의문으로 정리하고 거기다가 모두 다 사인을 하게 했죠. 거기 후보 3명이 전부 다 사인을 한 걸로 보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딴소리 못하도록 모든 조항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 실제로 경선을 했고 그 경선의 결과에 모든 당원들이 정말로 많이 감동을 했었습니다. 우리 TV에서만 보던 그런 경선이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내가 뽑는 이 표가 후보를 결정할 수 있구나. 지역위원장이 또는 당이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후보가 아니고 우리 당원들이 토론을 실제로 지켜보고 선택한 후보가 실제로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우 감동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게 됩니다. 돈이 안 듭니다. 기존의 경합 지역의 다른 당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구의원 후보나 시의원 후보를 결정하는데 이건 정말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 왜냐하면 구의원은 우리 당원들이 그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인들이 현직 구의원을 아는 사람이 2%가 안 된다고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아는 비율도 초선인 경우에는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시의원, 구의원은 물론이고 시의원, 구의원 후보를 알아서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편법, 탈법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또 더 큰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하면서 후보들한테 돈은 또 많이 뜯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하려고 후보들한테 몇백만 원씩 뜯어갑니다. 그 돈을 많이 내놓고 승복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대안으로서 이렇게 이제 토론식 경선 또는 직접 참여식 경선을 제가 실제로 해본 겁니다. 매우 성공적이었고 지역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제가 소속한 정당에서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위원회에서도 지역위원장들이 당 지도부한테만 뭐 권한 내려놓으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권한도 내려놓고 당원들한테 돌려드리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상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 한 짐 베어다가 쇠죽을 쑤어준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당원들이 꼭 새겨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거창한 이론, 어려운 수준 높은 무슨 이념 이게 없어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변화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 이게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작지만 이런 이제 실천을 해본 것들이 참고가 되어서 또 여기에 더 많이 보태져서 더 훌륭한 그런 지역위원장님들 또 정치인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더 많이 여기다 실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정치에 더 많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당이 바뀌면 그리고 정당이 바뀌어야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당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